예, 세종시 김종민입니다. 우리 모태펀드 사장님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모태펀드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참 이게 서글픈 거예요, 사실은. 모태펀드가 민간 모태펀드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태펀드 사장님 이렇게 안 부르는데 모태펀드 그러면 한국 벤처 투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민간 모태펀드를 좀 활성화한다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민간 모펀드 그건 이제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자꾸 맨날 모태펀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모태펀드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가 민간 모태펀드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지금 한국 벤처 투자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서너 배 정도의 자금 공급할 수 있는 민간 활성화 모태펀드가 글로벌 수준에서 3개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건 사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벤처 투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그동안의 그 활동 경험을 좀 종합해가지고 좀 중기부에다 제안도 좀 하고 아이디어 좀 내고 활성화시키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회수 시장 관련해서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게 주제였어요. 대한민국이 회수 시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M&A를 활성화해야 된다. 세컨다리가 필요하다. 지금 20년 됐는데 또 국정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징글징글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이 세컨다리 펀드를 많이 만들어서 기존의 LP들의 그 자금을 유동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이 IPO까지 평균 14년인데 대부분이 IPO를 통해서 회수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94%가 M&A를 통한 회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회수 기간이 4년. 우리는 지금 14년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이게 유동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LP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게 가면은 이게 하세월이니까 언제 회수될지 모르니까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장님이 혼자서 맨날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세컨다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지금 이게 세컨다리 펀드라고 그래서 막 300억, 500억 이런 펀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조 단위 펀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참여했던 초기 재무 투자자들이 한 5년 정도 있으면 아직은 뭐 IPO도 안 되고 M&A도 안 됐지만 이제 가치 평가가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 그 가치 평가를 가지고 적절한 수익을 내고 다시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점을 좀. 근데 이걸 하려면 이 세컨다리 펀드를 저는 이제 공공하고 모태펀드하고 뭐 산업은행 이런 공공자금하고 민간자금이 같이 매칭을 해서 좀 큰 규모로 좀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 조 단위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BDC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BDC 제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서 이 회수 시장에 대해서 이 벤처 투자 자금 공급만 하지 말고 이 회수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적 고민이나 정책적 고민들을 좀 해서 중기부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나중에 한번 말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의견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그동안의 벤처 투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모태펀드 출자 평가할 때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그 조기 결성 능력이라는 평가 기준을 집어넣었잖아요. 24년부터. 조기 결성 능력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VC들이 유리하겠죠. 브랜드가 있으니까. 대규모 VC 위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VC가
펀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이 배경은 제가 잘 압니다.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서 여기까지 간 건데 이 대규모 조기 결성 능력, 조기에 펀드를 결성한 능력은 돈 많은 대규모 VC들한테 자금을 먼저 주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초기 투자 비율, 그러니까 초기 기업 있죠. 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한 VC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게 맞다고. 지금 VC들이 자금 받으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도 결국은 수익 많은데, 그럼 결국 안정적인데, 실적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초기 투자 비율이 높은 VC를 중심으로 해서 펀드 공급을 하는 기준을 세워주면 VC가 초기 투자 기업, 그러니까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가 기준에서 조기 결성 능력 이거는 빼거나 아니면 참고 사항으로 하고 이걸 메인으로 하지 말고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VC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앞에 거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뭐 이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수 시장 중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대로 모태펀드가 세컨더리 펀드나 M&A 펀드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말씀에도 저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M&A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주는 사람들이 충분히 사주고 활발하게 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뭐 그런 일종의 새로운 펀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펀드 결성 중심의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투자 해수 실적이나 이런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에 펀드 조기 결성에 대한 그 가점이 좀 이제 부분이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펀드 조기 결성을 하는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말씀하신 그런 초기 투자라든지 이런 다른 평가 지표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는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책임의 피가 있어요. 지금 조기 결성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조기 결성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LP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LP들이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 위험 가중 지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 4배가 되어 있는 거를 2배 떨어뜨리면 좀 많아지거든요. 이런 제도 개선 체크를 연구를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펀드 나눠줄 순서를 누가 하겠다.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벤처 투자는 공적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 쪽으로 연구를 해서 이 LP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서 펀드 결성을 빨리빨리 하게 만들어야지. 그 조기 결성 능력만 보고하면 큰 회사가 다 가져가죠. 네, 대책을 좀 보고 드리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상황 다시가 보고 드리면서 좀 의견을 들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